여기 모이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울렁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책 읽으라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책 이렇게 얼굴 가리고 책은 잘 읽는데 얼굴이 빨개져서 이렇게 그랬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박수 쳐주시고 또 대답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 울렁증을 좀 잠재워 주셔야 그래야 좋은 톡이 그나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구의 1번 타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네, 진루. 무조건 살아남아야 됩니다. 제가 1번 타자로서 좋은 톡보다는 살아남는 톡으로 여러분들이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창의성을 키우는 3가지 요인입니다. 저는 뭐 아까 소개받았던 대로 교사입니다. 그 테드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뭔가를 실천하시거나 아니면 연구하시거나 뭔가 이제 직접 행동으로 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연사자로 나오시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면서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봤던 한 7년여 동안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봐왔던 거에서 깨닫게 됐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연구자도 행동가도 실천가도 아닌 관찰자로 제가 관찰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바다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고 싶으시죠? 네, 저도 이거 빨리 끝내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자, 바다에 모래사장이 있는데 모래사장은 사실은 아무런 틀도 주어져 있지 않지만 저기에서는 어떠한 제약도 사실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 어렸을 때 기억 다 떠올려 보시면 모래사장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장난이 뭐죠? 뭐 글씨 쓰기, 뭐 사랑해, 뭐 하트 막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꺼비집도 만들고 어떤 어린아이들은 그 바켓스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모래 담아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다양한 실험들, 어떠한 실험을 해도 상관없고 나중에 바다가 와서 다시 다 깨끗이 정리해 줄 거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곳이 바다라고 생각됩니다. 가끔은 창의성이 너무 뛰어나거나 실험 정신이 큰 아이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겠죠. 열심히 해보다가 자신을 파묻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더 나이가 들어서는 어쩌면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첫 번째 요인 중에는 아마 이런 모래사장과 같은 어떠한 마음대로 또는 많은 것들이 허용된 하지만 제약은 굉장히 작은 이러한 장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창의성을 키우는 첫 번째 요인은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생긴 3층짜리의 건물이 한 4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각 건물과 건물은 이렇게 구름다리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역시 두 번째 건물과 세 번째 건물도 이렇게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학교는 좀 다르게 베란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창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뭐 나무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공간들이 대부분 이렇게 갇혀져 있는 느낌보다는 개방되어 있고 이렇게 열려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 우리의 아이들이 사실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고요. 놀기도 좋고 뭔가 재밌는 일을 꾸며보기도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봄에 저희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있는 행사가 아니었는데 고등학교에 몇몇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술주간이라는 걸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하려는 친구가 아니어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예술주간을 한 2-3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이제 옮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교나 어떤 모든 곳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담벼락 같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공간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꾸며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한 작품인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춤춰라 나비야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적은 걸 한번 잠깐 보시죠. 고등학교 2학년생의 문구인데요. 뭐 다소 철학적인 듯한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 춘철화 나비야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못 쓰는 CD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리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많이 해봤던 색종이 찢어가지고 하는 모자이크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량식품 그 비닐 껍질, 그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표현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캔 뚜껑, 아니 뚜껑인가? 이거 따개, 그걸로 나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철사보다는 이제 옷걸이, 옷걸이 걸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나비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거기에 있던 것처럼 이 나비들은 이 박혀있는 핀을 빼도 날아가지 못할 겁니다. 자기들이 원래 그렇게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갇혀져 있는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또 한 친구는 그 담에 그 몸이 좀 불편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전봉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저 안전봉의 원래의 모습이 뭐였을까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은 저 안전봉도 아마 나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얘의 본래 모습을 한번 일깨워주고 싶다, 한번 알려주고 싶다 라는 뜻에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잠깐만이라도 자기가 뭐였는지를 떠올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이게 철인가요? 뭐 하여간 이런 걸 이용해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역시 이런 공간에 스테인드 글라스와 비슷한 형태의 작품들을 만들어 전시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미술을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만 참여한 건 아니고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친구들도 자유롭게 참여한 행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미술 작품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행위예술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노숙자의 삶을 직접 몸으로 표현해보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점심시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요. 두 녀석이 그 노숙자가 살아가는 걸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자기들도 멋쩍게 나와가지고 그냥 있기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소주병도 좀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하모니카도 들고 나와서 좀 이제 하모니카도 불기도 하고 음도 안 맞던데 열심히 이렇게 몸으로 어쨌든 표현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버려진 캔을 모아가지고 저 위에 있는 거는 나름 비둘기거든요. 그래서 그 평화를 상징하는 어떤 탑 같은 거를 학교의 가운데에 이렇게 설치하기도 했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운치 있어 보이는데요. 혹시 이 장소가 어디로 연상이 되세요? 지금 이거는 저희 학교 가을 축제가 시작되는 날 바로 전날 또 애들이 전야제도 하거든요. 전야제 행사로 하는 모습인데요. 야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근데 더 재밌었던 건 장소였는데 운동장 한가운데에 저렇게 테이블을 다 만들고 초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음악은 모두 다 뭐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직접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저 앞에 보이는 정자에서 이제 주로 노래가 하고 하는데 저 정자는 저희 학교 부모님들이 직접 한 번도 나무를 만들어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나무 작업을 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힘을 합쳐서 직접 만들어 주셨던 그런 정자입니다. 자, 이제는 그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없는 공간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트럭을 갖다가 축제 때 밴드를 하는데 아예 열린 공간, 뭐 지하에서 하는 밴드 말고 열려있는 공간에서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해서 트럭을 이용해서 저렇게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행사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제 수업 장면에서도 많이 드러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미술 이론 수업이랑 고등학교는 미술 실기 수업도 있는데 미술 실기를 듣는 친구가 만든 작품입니다. 제목이 혹시 뭘지 잠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자, 제목은 혼자 걷는 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위태하고 당장이라도 내려오고 싶은 길이지만 결국은 끝내 걸어가야만 할 것 같은 그 길을 표현을 한 거라고 작가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도 공공미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작업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다리를 뭐라고 부르죠?
구름다리라고 하는데, 말만 구름다리가 아니라 진짜 구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저렇게 잘라져 있는 것들의 그림을 다 그려서 직접 설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완성된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까워서 절대 신발 신고 못 돌아다니게 했고 맨발로만 돌아다녀야 된다는 룰을 만들었던 그런 곳이고요. 자, 이렇게 학교 안에 여러 공간을 자유롭게 막 활용하는 저희 학교의 친구들이 이제 학교라는 공간도 너무 비좁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굴다리는 저희 학교로 올라오는 바로 그 입구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 굴다리를 보고는 아이들이 또 뭔가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게시판에 이러한 만화가 하나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굴다리 갤러리를 기획하겠다. 자, 근데 조건이 있는데, 우리 수업 듣는 공공미술 친구들만 그림을 그릴 게 아니라 캔버스를 자유롭게 나눠줄 테니까 어느 누구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서 갖고 오면 전시하겠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가 지나자 그림이 다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굴다리에 하나씩 둘씩 작품을 이제 걸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었죠. 밤에 내려갈 때는 은근히 되게 무섭거든요. 네. 그런데 그나마 조금이나마, 모르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더 무서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이나마 좀 힘도 받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자, 뭔가를 들고 열심히 내려가는데요. 저희 학교 이제 언덕길, 그 내려가는 길인데 뭐냐 하면은 저희 학교 마을버스가 30분에 한 대 다니거든요. 저희 학교 앞으로 오는 마을버스가. 근데 그 시간이 그 마을버스 정류장 표시가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름아름 그냥 다 서 있고 버스도 그냥 대충 그 언저리에 세워주고 뭐 이랬는데, 그거를 좀 아이들이 정류장 표시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걸 뭐라 그러죠? 다 옛날 얘기로 하면 죄송합니다. 다라의 뚜껑? 네, 그걸로 해서 버스 정류장이라는 표시를 하고 잠깐이라도 쉬고 갈 수 있게 벤치를 구에다가 칠해가지고, 근데 그림도 사뭇 진지한 것 같아요. 역시 고등학교 친구들이라 그런지. 자, 그리고 마을버스 최대의 단점, 안 오는 시간이 있는데 안 오는 시간을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1시간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붙일 곳이 없어서 전봇대에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학교라는 공간도 넘어서서 바깥의 공간까지 자유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이 친구들이 저희 학교 아이들이 특수해서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 학교 아이들은 왜 그럴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공간만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있고 허용되어진 공간만 있다면 저희 학교 아이들뿐 아니라 어느 아이들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그 공간을 채우고 자기 색깔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교나 있는 장면이죠. 무슨 시간일까요? 네, 점심시간입니다. 네, 열심히 누구보다 먼저 먹기 위해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식당 안에서 제발 먹어라 라고 하지만 저희 학교 아이들은 그래도 친구들이랑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야외에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먼지 날려도 상관없다 이거죠. 자, 저희 학교가 개교했을 때 2003년에 개교했는데 그때 당시에 점심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직장도 2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데 저희는 2시간이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뭘 해도 괜찮은 시간이었고 교사도 편안했고 아이들도 편안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어떤 논리에 밀려 지금 1시간 40분으로 줄고 지금 1시간 20분까지 줄었어요. 더 이상 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부럽다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 40분 50분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 시간이 주는 여유가 아이들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이 달라서가 아니라, 자,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도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기도 하고요. 자유롭게 뭐 역시 공놀이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인권 동아리가 있는데요. 아우름이라는 인권 동아리가 있는데 5월달 이제 5.18 광주민주 항쟁 기간이 되면 인권 주간이라는 행사가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열리는데, 그때 이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권 콘서트를 아이들이 벌입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점심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환경동아리 아이들이 분리수거 규칙을 알리기도 하고, 잘 헷갈리는 것들을 여기 이제 던지기 게임을 해가지고 어디로 던져야 될까요?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기도 하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못 쓰는 물건,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컨셉으로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판매하는 그런 걸 해보겠다고, 예, 물건을 받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는 또 이제 점심시간을 빌어서 작은 콘서트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 무심코 스쳐가는 사랑의 거리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을 찌르는 보면 볼수록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사람 오늘도 안 들리는 발소리 오늘도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너의 하얀 공책에 그려진 그림이 궁금해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사람 만나자고 약속했지 술의 바퀴 아래서 긴 터널을 지나며 너를 만날 수 있을까 한 번만 나를 바라봐준다면 한 번만 나를 바라봐준다면 한 번만 내게 말을 걸어주면 한 번만 내게 말을 걸어주면 좋아한다는 말이라도 할 텐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다는 게 창의성, 아이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포용적 문화입니다. 자, 저희 학교는 교복도 자유고요. 두발도 자유고 피어싱 괜찮습니다. 네, 뭐든지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수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냅두면요. 1년만 지나면 아이들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본 다음에 재미없다고 그 다음에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거 더 즐거운 거를 찾게 마련이더라고요. 아이들은 본래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듯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은 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자신들이 마치 스타인 양 남들을 모방해도 괜찮습니다. 창의성은 모방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됩니다. 꽹과리만 쳐도 행복한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뮤지컬을 하고 연기를 하면서 행복한 친구가 있을 거고, 랩을 하면서 또 노래를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행복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각자의 색깔만 잃지 않고 또 그리고 그걸 지지하고 허용하는 문화만 있다면 아이들은 아마 가진 색깔들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세 가지 요인. 공간, 뭔가 이렇게 허용되어진 공간. 자, 시간적 자유, 여유, 자유라기보다 그 다음 포용적 문화. One more time. 공간, 시간, 포용적 문화. 이 세 가지만 주어진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은 그 공간 안에서, 주어진 여유 안에서 자신들의 색깔을 마음껏 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